우리가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자,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라고 하면요. 1항부터 2항, 10항, 100항, 끝없이 가는 모든 항을요, 다 합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무한개까지 있는 모든 개수를요, 다 합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급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1항부터 어디까지요? 무한, 어딘가까지, 무한까지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급수,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무한개를 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무한개를 더하는데 그 값이 얼마일지 우리가 예측하기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값이 가져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럴 때로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무한개의 그쵸, 수열의 합을 다 계산하려고 할 때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자, 그럼 이건 우리는 합이란 뜻입니다. SN이 합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특별하게 이름을 주어서 부분합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수열이 모든 항의 합이 아니라 n개 항까지의 합을 무한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죠. 무한에 비하면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n개까지, 그러니까 규칙을 부여할 수 있는 때까지의 합을 우리는 부분합이다라고 합니다. n개까지 합쳐놓은 수열, 그 합에다가요, 우리는 그 n을 무한까지 보내어보는 극한을 적용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급수의 수렴값을 찾아냅니다. 만일에 이 부분합이라는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고 그러고, 극한값에 대한 수렴값이 없으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N요, N항까지의 합을 계산한 것을요, 자, 리미트를 붙여서 무한까지 보내어본다 라는 뜻으로서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 그것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무한급수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 이렇게 넣어서 숫자를 계속 넣어서 무한까지 넣어서 다 더한 것을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부터 하느냐면 부분합 찾는 과정을 먼저 취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먼저 찾아가지고서 우리는요, 극한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SN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자, K1에서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해서, 자, 이 문자를 바꾸고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N항까지의 합을 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쵸, 수열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K1항에서 N까지 똑같고, 부분 분수로 바꾸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단원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기억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합을 계산해 볼 때 뭔가 변변 제거되는 게 기억납니까? 1을 넣었을 때입니다. 자, 또 2를 넣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점점점에서 얼마까지 가집니까? n분의 1-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없애지는 것이 생겨지죠. 그렇게 해서 SN이 구해졌고요. 자, SN이 그러면 얼마이냐 하면은 1-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자, 우리는 그쵸, 무한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 이렇게 되어서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아주 간단해지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서, 자, 요게요, n항까지 합한 겁니다. n항까지 합한 거고, 그것에 대한 극한을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무한까지 계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극한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무한급수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 이렇게 많은 것을 더하는데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매우 드문 일이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수를 더하는데 수렴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변변을 제거해서 그쵸,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또 그리고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등비 수열이라는 숫자에서요. 등비 급수, 그러니까 등비 수열 형태로 되어져 있는 급수 형태, 이렇게 등비 수열 구조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무한계를 더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요 수렴되어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급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부분합을 이용해서 부분합이다라면 아직 익숙 안 하죠? SN까지 합, 그렇죠? SN까지 합은 K1에서부터 N1까지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값을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부분합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3분의 2예요. 전체 N,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된 것을 첫 항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3분의 2를 여기다 곱해야 되죠? 자, 첫 항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되어지고 3분의 1분의 3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고요. 우리는 일단 뭘 구하려고 하면 급수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SN에 대해서 관심이 쌉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한번 달아보죠. N이 무한대 가고 있고요. 그러면 자, 요거 좀 올바르게 계산해주면 2를 먼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1-3분의 2의 n승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2니까 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쵸. 0으로 다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1보다 작은 숫자니까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다 가죠. 그럼 그 극한값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진짜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교대로 어떤 수열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교대급수다라고 그럽니다. 자, 교대급수는 자, 부분합이요. 자, 우리 앞에서 부분합을 계산했는데 n항까지 합을 계산할 때에 그것이 수열 중에서 진동형 수열이 있었습니다. 자, 수열에서 진동형 수열이 있었는데 부분합이 진동형 수열인 경우가 바로 교대급수입니다. 우리가 진동형 수열에서 수렴 조건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가고 a의 2n 그리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가고 a의 2n 마이너스 요게 같은 값으로 수렴해질 때에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진동형 수열에서. 자, 우리는 지금 부분합을요. 수열 이 극한 값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분합을 자, 그것이 진동형 수열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분합으로서 그것이 수렴한다라가 되어서 급수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홀수 번째에 대한 극한값과 짝수 번째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워놓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홀수항까지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항까지의 합이든지 1항까지 그리고 3항까지 합이든지 5항까지 합이든지 7항까지 합이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1항까지 합은 1이었었겠죠. 그죠? 그리고 3항까지 합도 1이었겠네요. 자, 그러면 S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요 1이다라고 이거는 결정이 나버린 거군요. 자, 그리고 짝수 번째의 그쵸 수열의 합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짝수 항까지라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항까지 합이거나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항까지 합이거나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거나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첫 번째 항까지 그럼 S2가 되겠고 S4가 되겠고 S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n이 변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n개 항까지 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값을 뒤에다 더해 나갈게요. 점점점에다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n분의
n분의 1 마이너스 n 이렇게 한번 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세트가 하나의 세트가 두 개 항을 만들고 두 개의 세트가 네 개 항을 만들고 세 개의 세트가 자, 이렇게 전부 다 되면 n 개의 세트가 되는 거죠. n 개의 세트. n 개의 세트면 2n 개. 그러니까 2n 개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지지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그렇죠. 뭔가가 없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하고 요 뒤에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 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요렇게 나와지는데 자, 그러면 리미트를 한번 찾아보죠. n이 무한대 갈 때 짝수 번째 항의 극한값은요. 자, 1로 다가간다는 거 아시죠? 이건 0으로 가니까 1로 다가간다. 자, 그리고 모두요. 자, 위에서 홀수 번째 항값은 뭐 굳이 극한값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이요. 그 값 자체가 1이니까 이렇게 써서 이 둘의 값이요. 같아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그러므로 S의 n 그러니까는 리미트 n이 무한대.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값 찾는 게 일단 목표였었는데 그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군요. 물론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자,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수렴하는 경우다라는 것은 부분합을 찾아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은 것이 수렴하면 그 값수는 수렴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는요. 자,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했는데 극한값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 뭐 부분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n만 나왔다든지 n분의 1이 아니라 n이 들어있다든지 하면 발산하겠죠. 자, 그때는 우리는 발산하는 급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내가 수렴하는 얘만 드러났는데 자, 물론 이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발산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개념편 교재에서 또는 문제집 교재에서 자, 발산하는 예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한번 잘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